네, 정의당 주간 정치 이슈 7월 첫째 주 7월 4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고PD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날을 나고 있는 김 실장입니다. 뭘 준비하셨다가 까먹으신 느낌인데요. 아니 뭐 저를 부르는 다른 실장 이름이 있잖아요. 뭐요? 있어요. 근데 그 나가면은 약간 네.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아 그래요? 때문에 궁금하다. 갑자기. 안 할래요. 우리 저 원내방에서는 저를 부르는 실장 이름이 있습니다. 예, 대변인도 인사해 주시죠. 네, 대변인 정호진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 2주 정도 방송 쉬었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머리 파마한 거예요? 나 미안한데. 오래됐습니다 이거.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많이 풀려졌죠. 풀린 거야? 아, 이거 더 낫네. 이렇게 살짝 나는 풀리니까. 약간 드라이 파마한 줄 알았어요. 역시 머리숱이 많으면 저렇게 되는 거라. 옛날에 80년대에 유행했던 드라이 파마라고 있어. 그거다. 처음에 했다가 지금은 많이 풀린 건데 맞아. 사실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이게 되게 생 직모라서 저는 되게 강하게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그 미용실에서 되게 불안해해요. 그래서 너무 세게 말릴까봐. 근데 꼭 하고 나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금방 다 풀리고. 알았어요. 어쨌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정개특위 위원장이 교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될까? 이걸 뭐 합의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양해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 도대체 이 사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계신 정호진 대변인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사건의 전말이야 뭐 우리 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나 등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정개특위와 관련돼서 그 저 연장 관련된 부분 얘기가 있었고 특히 연장이 안 될 경우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그 열차에 태워진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다라고 사실상 공표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 정오되기 직전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합의문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뒤집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과는 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하되 전제 조건으로 각 상임위원장을 교체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발칵 뒤집어졌고 당일 이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사전에 어떠한 교감도 이런 부분도 이런 방법 없었던 일방적인 부당 해고다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사실 여론도 굉장히 뜨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 잘하는 심상정의 손을 놔버리고 밥 사주겠다는 나경원 손 덥석 잡은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과 정책 판단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많은 좀 의구심과 문제 제기를 좀 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거의 6일이 지난 일주일 정도 되는 상황인데 오늘 당일날 있었던 상황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 마치고 의총에서 관련돼서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상임위원장을 결정키로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서 다음 주 초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분위기는 그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를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이제 원래는 뭐 하나는 정의당, 하나는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 민주당, 한국당이 그 가지게 된 거고 그거는 한국당한테 이제 뭔가 하나를 주기로 양보한 그런 셈이 된 거죠. 뭐 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정개특위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이제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위기는 여하튼 정개특위 쪽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여야 사당의 공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다고는 하지만 또 사개특위도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원내대표와 대표단에게 위임을 해서 뭐 정개특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심상정 의원이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거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8월 말까지 맞습니다. 연장을 그렇죠.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것을 선거제도를 통과시키겠다. 정개특위에서 방망이를 두들기겠다. 이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큰 이제 1차적인 관문이 뭐냐면은
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밑에 소위원회가 2개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 제1소위원회가 바로 선거 제도를 다루는데 이 소위원회를 만약에 한국당한테 넘겨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뭐 왜냐하면 하나만 소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결의를 해야 네. 그다음에 위원회가 되니까. 근데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티타임 같은데 원래 위원장을 뭐 여당이 하면 제1소위는 야당이 하는 게 관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얘기해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그거는 민주당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들 놀랐던 게 그건 거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추경이라든가 민생법안 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난데없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하면서 위원장 교체를 내걸었고 더군다나 한석씩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 진짜 8개월 동안 1010만 국대 패스트트랙 열차를 태웠는데 사실 민주당이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떡할 수밖에 없고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패스트트랙 태워진 법안과 관련돼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거 무효다라고 사실상 선언했기 때문에 이 지금 정개특위를 그냥 아예 좌초시키겠다라는 자유한국당 꼼수, 정의당이 지적했던 꼼수가 그대로 지금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김정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유한국당이 그 정개특위 운전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운전대를 잡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방망이를 일단은 8월 활동 기한까지 두들겨야지 그 의지와 그 로드맵을 민주당이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사실 좀 있지 않은 이상은 정개특위 좀 올려놨던 피스백 법안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급브레이크 걸려서 탈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28일 날 교섭단체 3당 합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얻은 게 도대체 뭔가 그걸 모르겠어요. 도대체 없어요. 뭘 얻기 위해서 이걸 다 내준 건가? 그리고 다음날 그 얘기가 나왔죠. 추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도로 또 협상하겠다고 그러니까 해서 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거기는 일단은 현찰은 받지 않고 어음 한 장 받고 계속 자유한국당이 하나하나씩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참 사실은 이 각 당 원내대표들이 정해지고 나서 저는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협상을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보고 나서는 더 못하는 사람을 아니 이거 만나서 더 못하는 이제 사람 얼씨구나. 만나갖고 이 도대체 뭘 하고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뭐 특위가 연장됐다 뭐 이런 거를 내세우고 싶어 할 텐데 특위가 연장이 안 되면은 방망이를 두들기겠다 이런 게 굉장히 의지가 큰 압박이었지. 큰 압박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두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연장하겠다 뭐 이런 게 거의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냥 두드리지 않고 연장을 하는 걸로만 합의를 했어도 될 텐데 참 답답한 거죠. 도대체 뭘 어쩌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와갖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계속 또 얘기가 처음에는 또 사전에 양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이거에 또 초점이 맞췄으냐 사실 그거는 솔직히 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를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 진실 공방 예.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이게 어제까지도 계속 벌어졌던 부분인데 어제 좀 그러니까 초기부터 분명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 정치 개혁과 관련된 부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그거는 사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소명이자 진보정당의 저는 소명이고 정의당의 절대자명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좀 고심을 했는데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제도 개혁만 된다면 내가 장량의 심장이 돼서 자유한국당 가랑이를 기어가라면 그거라도 하겠다라고 했고 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영웅까지도 팔 수 있다. 그만큼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수없이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양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접근한다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좀 가짜 뉴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언질이 있었다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될 것이 뻔한데 심상정 의원이 네 알겠습니다. 저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인물입니까? 주변에서 그렇죠. 좀 심상정 의원을
주의 깊게 보신 분이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는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절차상 그 심상정 위원장이 사임예를 내지 않으면은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교체할 방법이 없어요. 그 국회법 48조인가 특별위원장이 사임을 하려면 특별위원장은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이건데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저기 저 본회의에 그 저기 사직서를 내고 사임서를 내고 그럼 본회의에서 이제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사임할 의사가 없으면 바꾸지도 못해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모양이 웃기기 때문에 민주당이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하라 이런 거고 다음 주 초에 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를 맡을지 사개특위를 맡을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제1소위 문제 그다음에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문제를 같이 발표할 텐데 그걸 보고 이제 최종 결단을 하겠죠.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 바꾸자라는 얘기는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라는 의지잖아요. 사실상 뭐 그렇죠. 협의를 하자 어쩌자 뭐 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거기는 무슨 수를 써서 반대를 할 텐데 이걸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 민주당이 어떤 방도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합의해가지고 정개특위 위원 숫자를 하나를 늘렸어요 지금. 예.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자유한국당을 제한 그 나머지 당이 과반수다라고 하겠지만 위원장을 맡거나 제1소위 위원장을 맡거나 그러면 흔들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애초에 진짜 그 브리핑도 했지만 마시지 말았어야 될 꾸정부를 마신 거죠 민주당이 지금. 그저 뱉어야 되는데 제대로 뱉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부당하다라는 부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뭐 백불이나 이런 데서 말했지만 그 괜히 다른 당까지 불똥 튈까봐 그렇긴 한데 하반기 원 구성을 했을 때. 평화와 정의가 원은 구성을 했을 때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목소리 이미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농해수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지금 비교섭 단체라는 이유 때문에 심상정 의원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했는데요. 그렇게 친다면 지금 민주평화당이 맡고 있는 농해수위 위원장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심지어 그 교섭단체에서 이제 뭐 어떤 위원회를 맡기로 해서 뭐 예를 들면 한국당 소속의 어떤 의원이 뭐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탈당을 했어요. 예, 그 유지는 되죠. 그래도. 그런 예. 경우에도 유지가 돼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예. 아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일반 그 이쪽 뭐 국회법 같은 거를 뭐 잘 모르시는 분들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부터 그 정의당 6석인데 어떻게 위원장을 맡아라는 그 어떤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한 번 맡으면 계속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좀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서 그 위원장 교체를 되고 뭐 연장한 거에서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좀 불투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실 평화당도 반대 의사가 좀 있고. 평화당은 전체적인 내용엔 동의하지만은 지역구가 너무 많이 감소하니까 그거에 그것에 보완책을 대한. 해달라. 그다음에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전 권역별로 돼 있으니까 호남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은 호남 쪽에다가 좀 그 비례대표를 몰아주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정당의 비례대표 배분은 각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수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정도 수정안이면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합의가 될까요? 뭐 저는 일정 수준의 양보는 좀 불가피한 국면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5 지역구대 75 비례대표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3대1 어느 정도는 좀 되는 수 있는 건데 만약에 240대 60이나 이렇게 후퇴를 하면은 그 준연동형을 해도 비례대표가 많이 줄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줄어서. 이 효과가 좀 상당히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뭐 235대 65라든가 뭐 이 정도로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참 뭐 이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한 330도 늘렸으면 정말 누구의 불만도 없이 모두가 바라는 바지만 아무도 먼저 얘기할 수 없는. 참 먼저 얘기하면 이제 소위 독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계속 상황은 주시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전 참 이게 웃긴 게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의총의 상황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 의총 자체가 사개특위 할 것이냐 정개특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막 이 내용이었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둘 다 하면 될 걸. 둘 다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식의 어떤 이 자기들이 자기들 프레임 빠져버리는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정말 참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잘 풀리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좀 중요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오늘 좀 짧게 해야 돼서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이 있었습니다.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이제 되게 극적인 장면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이렇게 넘어갔었던 것처럼 똑같이 같이 손을 잡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그래서 북한 땅을 밟은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이제 오산 기지로 가서 이제 거기서도 또 연설을 했는데 되게 대선 출정식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락 음악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또 인상적 등장 음악이 AC/DC 그 썬더스트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미국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락 음악 딱 틀어놓고. 트럼프가 그걸 좋아하나요? 그 락을 옛날에 좀 좋아했나 보죠. 그 음악 준비는 아마 그 미군 부대에서 정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트럼프 자체가 쇼 비즈니스에 굉장히 능하잖아요. 정말 뭔가 그런 참 맥락인 것 같아요. 정말 참 미국다운 장면이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해고도 트위터로 통보하고. 네. 아니 트위터로 외교를 한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저거는. 그 트위터에 올리고 나서 하루 만에 딱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신기하다. 근데 이게 저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단순히 뭐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측면보다도 어떤 정치의 도구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정치라는 게 어떤 자신이 꾸려온 조직 뭐 이런 뭐 인력 뭐 이런 걸 통해서 했다면은 지금 이제는 뭐 인터넷 SNS 같은 디지털 도구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과대망상도 좀 해보고. 아니 저는 그게 예. 뭐 비단 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주요한 메시지를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SNS를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 굉장히 많죠. 혼잣말 하듯이. 굉장히 많죠. 은근히 하지만 절대 혼잣말이 아니라.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그 뭐죠? 그 저 DMZ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전에 이렇게 어떤 뭔가 분위기는 좀 이렇게 상당히 달아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서로 친서 그렇죠. 교환하면서 그 아주 좋은 친서였다가 트럼프도 답하고 이제 이제 김정은은 그걸 받고 트럼프 친서 받고 나서 심중하게 생각하겠다. 좋은 내용이다. 심각하고 중대하게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북한 말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대표가 그 며칠 전에 유연한 접근이라는 말을 했고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될 것 같은데 미국도 북핵 문제에 동시적 병행적 해법을 용인할 수 있다. 동시적 병행적 해법.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미국의 지금까지 태도는 일괄 타결이에요. 일괄 타결이 뭐예요? 너네가 비핵화를 완전히 끝날 시점에 예를 들면 평화정착이든 북미 수교든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논의하겠다. 한 방에. 한 방에 다 하겠다. 근데 맞아요. 북한은 그럴 수가 없거든. 야, 우리가 다 했는데 니들이 안 해주면 어떻게? 그렇죠. 니들이 유엔 제재도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있는 거 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 카드를 다 써버리는 건데.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북한으로서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 과정에서 뭔가 평화 체제라든가 안전 보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북미 수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평화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딱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 가는 과정에서 서로 그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서로 상호 신뢰 과정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영변 핵폐기를 하면은 너네가 예를 들면은 뭐 북한에다가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유엔 제재 중에 일부를 해제 준다든지 아니면 안전보장에 관련한 어떤 회담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을 요구를 해왔는데 이게 안 맞았던 거지 항상. 근데 나경원이나 뭐 황교안 뭐 한국당이 요구하는 것도 딱 그거예요. 그 핵이 없을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된다. 이것이 요구사항이고 지금까지 미국
그 이전까지의 미국의 입장하고 거의 똑같은 거였다면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사실 들고 나온 거죠. 동시적 비행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도 만난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실무 협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한 방에 다 요구하는 거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그 목적이 협상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자라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한테 그 선전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하는 게 아니었나. 한 방에 하자는 얘기는 어차피 그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국당도 딱 그거예요. 네. 뭐 북한이 비핵화할지 언제 어떻게 하냐. 뭐 오늘도 한참 그 얘기만 하고 있더만 나경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소위 극우 진영 내에서의 이제 혼란이 이제 막 밀어닥치는 거죠. 한미동맹 특히 뭐 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태극기 부대 아시잖아요. 집회 나가면 맨날 상속에 이스라엘기까지 막뭐 이러시는 분들인데 난데없이만 이제 트럼프 막 사태질하고 막 지금 욕하고 지금 보수층이 매우 혼란에 빠져 있죠. 조원진 아직은 성조기를 내려놓지 않겠다. 거의 뭐 대단해. 진짜. 우리 공화당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벌어지고 내부 있다는 게. 논쟁이 있구나. 예, 더 이상 뭐 성조기를 흔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부터 아니다, 우린 믿을 건 미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이제 정규재 TV 한국경제 네. 주필 정규재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이 극우로 머리가 막 맛이 가신 우리 조갑재 선생님 저기 조갑재 TV를 보고 왔는데 정규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규재 이 사람이 그 지난주에 했었던 그 거기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더라고. 그래도 훌륭한 예측이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느냐? 북미 간에 오가는 이런 흐름이 뭔가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감지를 했다는 거고, 뭐 내가 너 돗자리 깔은 건 아니지만 이건 관심만 갖고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한국당을 엄청 욕을 하는 거야. 강원상이 엄청 했겠다. 그렇지, 강효상. 그 헛다리 짚고 있다고. 아니 강효상 말이야 그거 저기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 통화로 끝낼 거라는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정규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그 미국 그 외교관 그 저 주미 대사관에 그 이렇게 그 공개했던 강효상한테 공개했던 이런 사람 막 자르고 막 이러면서 트럼프한테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김정은을 만나서 뭐 어쩌고 해달라고 하고 이제 정규재 주장이죠. 그러면서 친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미국의 행동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걸 한국당은 전혀 모르고 그냥 헛소리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막 내용이 다 한국당 성토야. 제발 우리 보수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이러면서 당론을 확실히 해라. 당론을 확실히 해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당론을 한국당한테 확실하라고 요구한 핵심은 트럼프도 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 아닌 게 아니라 정규재 TV 마지막에는 그 트럼프를 제외하고 미국을 제외한 보수 쪽에 어떤 이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미국을 제외한 보수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그리고 이제 조갑재도 그것을 약간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갑재는 정규재처럼 좀 이렇게 정교하게 분석 안 하고 약간 뇌피셜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고 같이 북한까지 건너갔다 온 것은 죄송합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이다. 용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뭐냐? 우리도 핵무기를 갖게 하자. 자위적 핵무장을 우리의 주장, 보수파의 주장으로 해서 나아가자. 이 한국당 놈들아. 뭐 이런 거예요. 그 아닌 게 아니라 사실 그 한국당 쪽에서는 우리도 핵 보유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진퇴양난이지 이제.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야 방구야. 태극기 집회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지. 핵무장하자. 그러면 뭐 미국에서 뭐 얼싸구나 뭐 그냥 몇 개 뭐 한 우리가 한 몇천 개 갖고 있는데 한 5개 줄까? 뭐 이렇게 나오겠어요 설마? 너네는 또 왜 그래? 너네 저 장난 아니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전체적으로 핵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미국이 핵 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얘기가 보수파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이렇게 일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핵 보유를 용인한 상태에서 미국이 제재해주고 뭔가 이렇게 그 당근이 될 수 있는 걸
제공해준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핵 보유를 한 상태로 그냥 놔두지만 내버려 두지만 제재는 계속 할 거라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 지금 북한이랑 계속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게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핵을 주면 둘 다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북한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재를 받는 상태를 절대 용인하지 않아요. 핵을 더 세게 해서 터트리거나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용인하려고 해도 네,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핵을 더 세게 터트리거나 미사일을 더 막 남극 바다까지 한번 쏴버리는 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돼. 저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북한이 예. 살아남다는 판단을 하고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그렇게 용인할 될 수 수밖에 없는 없는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나. 저는 그래서 이런 이 보수 진영의 어떤 혼란을 보면서 이 뭐랄까 남에게 여태까지 그렇게 의지를 해온 결과가 이거 아닌가. 결국에는 스스로 어떤 이런 그런 거죠. 뭘 세우지 못하고 그런 거지. 남의 도움에만 그렇게 기대고 있는 어떤 정책을 계속 그 전략을 유지해 왔던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IMF 같은 데서 확장 재정하라 그러면은 막 예. 일부러 막 외면하고 저 무슨 개소리야. 뭐 아니 그러니까 IMF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너네 그 나름 그 빚도 적고 정부 부채도 적고 그리고 지금 계속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갈 우려가 있으니 지금보다 확장 재정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당의 주장의 핵심은 정부가 왜 돈을 써가지고 시장의 활기를 죽여버리고 세금 많이 걷고 이런 모양이냐. 이거는 뭐 IMF 얘기하고 또 완전히 반대되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항상 외부의 어떤 그런 거에 기대고 미국이나 뭐 IMF나 이런 데 기대다가 갑자기 세상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좀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완전 뒤떨어졌어요. 황교안 책. 예. 황교안 그렇죠. 책에 나오잖아요. 경제를 살리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무슨 사회주의 경제 우리나라가. 참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황교안 얘기로 가게 됐는데 참 계속해서 말실수를 하시더라고 진짜 가는 데마다. 황교안을 내 규정하는 3대 그 키워드 종교, 기독교, 개신교, 공안검사 그다음에 아직까진 무지하다. 그러니까 무지무식. 내가 볼때 또 이거야. 얼마 전에도 뭐 무슨 뭐였더라 뭐 당내에서 뭐 얘기하다가 30초 안에 하시라고 해놓고 30초 넘어가면 떨어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희 농담이라고 한 건데 분위기 싸해지게. 뭔가 그래서 예. 민경욱 그 대변인이 황교안 대표한테 백브리핑을 못하게 한대요. 예. 기자들한테 계속 길게 실수가 얘기하는 나오니까 예. 기사가 안 나오잖아. 기사가 요새 그래서 기자들하고 대화할 없어.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하면은 이게 기사가 참 없어. 기사가 요새. 예전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었잖아요. 뭐 얘기하면은 자꾸 실수하니까 가다가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나경원 대변인이 입 막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참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 사람이었고 이게 보수의 전통인가 그런 생각 들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수용할 수 있는 리더들도 다 죽었고 아까 말한 정규재, 조갑재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한국 보수의 이제 꼴보수가 되어버리는 수구적인 그 노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오늘 나경원 그게 연설이야 뭐야? 나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웅변대 방공 웅변대 같았어요. 오늘 웅변대. 제 교단체 대표 연설 있었지. 아니 뭐 귀족노조가 내용도 뭐 없고. 파업을 일삼고 뭐 자기들 바꾸려는데 뭔 소리야? 지금 파업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 연설문을 쭉 보면 실제 이제 내용은 사실상 뭐 주목해 볼 만한 것도 없고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쓴 사람 자체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격을 하기 위한 선동. 공격을 하기 위한 그 형용사들 있잖아요. 단어들. 그런 게 그렇죠. 사실 더 핵심이더라고요. 다 그거였죠. 너는 뭐야? 뭐 너는 뭐야? 뭐 이런. 욕하는 거지. 예. 그냥 욕이에요. 욕 사실상에. 그러니까 점잖은 욕 그러니까 뭐 정도죠.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에서 독재라는 단어를 몇 번 썼습니까 오늘?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뭐 아니 독재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매 특허는 자유한국당인데 어이가 없는 일이죠. 독재 후에 정당이 독재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발전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리고 확실히 제가 지금 뭐 정개특위 때문에 또 전화가 가지고 갔다 왔는데 역시나 진짜 황교안 저 백불 입막음을 하니까 기사가 안 나오네요. 요새 기사가 그러니까 기사가 확 줄어. 아니 그래서 요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잖아. 네, 오늘 보니까 리얼미터도 떨어졌더라고요, 확실히. 잘 됐어. 이제 흔들릴 때가 왔고 또 그것을 만회하고도 한 말씀 했는데 또 엄마 얻어 터지고 하면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해야 돼. 마지막으로 또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제 되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지 그러셨죠. 않습니까? 예. 윤수아 원내대표 테러. 예. 아, 소포가 왔는데 그 죽은 새와 이 커터칼과 편지가 들어있는 거기다 태극기 자결단이 뭡니까? 이름은 진짜 태극기 이름 자결단. 주소를 써서 보냈는데 가짜 주소야. 가짜래요. 이게 뭐야? 자결단이 뭘 그래? 이름은 거창한데 이름은 거창한데 이거 완전이야. 저는 처음에는 그 의원실에서 이렇게 생선으로 판단했잖아요. 냄새가 생선 난다 예, 그래서 예. 생선이라고 맨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딱 듣고 야 역시 목포에서 의원을 하시는 분에게는 그런 것이 그런 오는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새라고 해서 약간 이게 약간 뭔가 아으. 그렇게 되는데 근데 윤서연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양반이 그 저기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아 그런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예, 굉장히 날렵하신 분이에요. 지금 아. 그 볼 때는 이게 약간 이게 좀 공수부대 출신 힘이 없어 보여서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아니 공수부대 출신이신데 지난번에 패트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휙 너무 날아가셔. 몸무게가 빠져. 휙 날아가셔가지고. 근데 공수부대도 다양한 분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별 겁내시는 분이 아닌데 어제는 좀 상당히 좀 착잡해하시더라고.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렇게 됐을까? 됐나 어쩌다 이렇게 그러셨을 됐나 것 같아요. 인터뷰도 좀 그런 내용이셨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정의당의 발언권. 그렇죠. 아니, 그다음에 개별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윤수아도 예, 아니, 윤수아라는 의원이 이렇게 좀 그 인지가 그러니까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지난주 들더라고요. 이제 심상정 의원 부당해고 당하고 예. 윤수아 원내대표 그 협박 그 정치 테러 있고 어제 뭐 기사며 실검이며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일이 국회에서 특히나 국회의원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방어과도 그렇고 굉장히 막 이렇게 돼서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 아시지만 그 저 9시 좀 넘자마자 바로 국회의장 대변인께서 나와서 심각한 문제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를 위협이고 위협하는 막 이거 테러 가만히 행위라고. 있지 않게 테러 행위다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좀 첨예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발본색원해서 그럼요. 이런 일이 네. 없도록 해야죠. 그런 건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돼요. 본인 윤수아 의원 본인이야 뭐 오늘 뭐 오히려 미안했다 어떻게 정치를 그렇죠. 이렇게 뭐 내가 당사자는 했겠지만 예. 이런 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왜 이 의회를 만들고 의회 안에서 이 민주주의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부분 그냥 그냥 간가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게 뭐야 뭐 조악한 글씨에 태극기 자결단 그랬는데 사실 그거 곰곰이 이게 보면 약간 섬뜩함이 정말 묻어나요.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막 뭐 이런 것도 지켜보고 그렇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 요즘에 어떤 세상이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좀 발본색원해서 좀 당에서도 엄벌을 좀 요구하고 뿌리 뽑아야죠. 저는 뭐 대결과 경쟁 이런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제도를 벗어난 형태의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주간 소식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은 몇 분 했나요? 한 30분 했습니다. 훌륭하네. 지금 뭐 당에서는 그 동시에 당직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뭐 당에서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꼭 관심을 가지시고 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세요. 그러면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